최근 들어 중국 위안화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달러 유입이 끊기면 재정, 금융뿐만 아니라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등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2차 제재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진핑이 푸틴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안간 힘을 썼습니다. 지난 3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1시간 50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미국과 동맹국이 힘을 모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경우 중국 역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전인 3월 14일에는 로마에서 약 7시간이나 긴 시간에 걸쳐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수장인 양제츠와 회담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는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한다면 2차 제재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2차 제재는 경제 제재를 통한 적대국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2017년 8월 트럼프가 서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이 제재를 위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지만 이 법률은 미국의 모든 대외 제재를 방해하는 것에 가담하는 외국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외환, 투융자 등을 통한 달러 관련 거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금융기관이 대러 금융 제재를 방해하면 러시아 은행과 같은 달러 거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대외 자산의 약 70%를 달러 표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제재를 받게 되면 신용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산당 중앙내에서도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진핑 정권은 대러 공조, 대미 대항 노선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러시아 측이 중국에 요구하는 지원책 중 가장 절실했던 것은 서방의 대러 금융 제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민은행 주도의 은행 간 결제 네트워크인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이용을 중국이 거절한다는 것은 시진핑 정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8년간 쌓아온 중러 금융 공조에 균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도전하는 시진핑의 전략을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 수입 결제 통화 점유율은 크림 병합 전인 2014년에는 달러 표시 비율이 90%를 넘었지만 2021년 9월에는 59%로 낮아졌습니다. 위안화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달러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위안화 비율이 어느 정도 늘었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중 수출 결제는 2014년 99%였던 달러 표시가 2021년 9월에는 33% 미만까지 떨어졌고 제로에 가까웠던 유로화가 53%, 루블화가 8% 미만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비율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달러와 유로 결제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역시 달러 유입이 멈춰버리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안화는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중국 당국의 자본 유출입 제한과 금융시장 규제 때문에 위안화는 자산으로서의 운용 수단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통화금융제도는 외환 보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위안화를 달러 등 외화로 교환해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위안화를 달러나 유로화로 전환하고 싶겠지만 대러 제재를 이유로 서방 금융기관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안화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는 그 자금을 대중 수입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위안화 결제는 러시아와 중국 간 수출 범위 내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은행의 대외 자산 통화별 점유율을 보면 러시아에 비해 중국의 달러 자산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중국의 달러 의존도가 러시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행 대외 자산의 약 70%는 달러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달러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 순식간에 신용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정권도 이러한 은행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의 대러 협력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시진핑에게는 푸틴과 굳게 맹세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서비스 제공은 물밑에서 확산될 것입니다.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러 제재에서 빠져나갈 길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보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은 지금 당장 대러 제재를 빠져나갈 길로는 매우 좁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 원로들과 당직자들은 대러 금융 지원에 신중했고, 독불 장군인 당 중앙정치국에서는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용카드 및 은행 결제망을 운영하는 을련카드는 당이 지배하는 제1급 국유 기업이지만, 은련 해외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서방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고객들의 거래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2차 제재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는 시진핑 정권의 대만 병합 정책에도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군사 침공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중국 경제는 러시아가 받은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금융제도는 인민은행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달러를 거의 모두 빨아들여 그 외화를 바탕으로 위안화 자금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는 없는 준달러 본위제도입니다.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경제금융체제로는 중국이 하루아침에 탈달러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 정권은 달러 의존 상태에서는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지만, 위안화 국제거래 점유율은 아직까지 몇 %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달러 유입이 끊기면 재정, 금융뿐만 아니라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모두가 마비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 인민은행이 보유한 외화 자산과 위안화 자금 발행액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쇼크 이후 인민은행은 수년간 맹렬한 기세로 자금 발행량을 늘려 두 자릿수 실질 경제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로는 자금 발행 증가가 멈췄습니다. 2019년에는 2016년에 이어 자금 발행은 마이너스였고, C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전년을 밑돌았습니다. 2021년, 2022년에도 성장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중국의 자금 발행은 인민은행의 외화 매입과 일체화되어 있어서 외화가 유입되지 않으면 위안화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통화 발행을 남발한 국민당이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종이 조각에 불과한 위안화라는 중국인들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외화, 즉 달러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종 감염증이라는 비상사태에도 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통화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불황 대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 발행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침체를 의미하며,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수준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과 유럽 등의 투자 펀드나 은행들은 중국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것입니다. 외화 자산의 뒷받침이 없는 위안화는 중국 내에서도 신용이 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 매도세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민은행이 자국 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화 자산의 뒷받침 없이 위안화를 발행하면 중국은 물가 상승을 통제할 수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